인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조선과 인공지능, 국방 방산 등 전략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에너지와 핵심 원자재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인도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의 외상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설립된 국군 외상센터가 개소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개소 이후 현재까지 1,600여 명의 외상 환자를 치료하며 민과 군을 아우르는 외상 치료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육군 2기갑여단 불사조대대가 도시 지역에서의 근접 전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변화하는 현대전 양상에 맞춘 훈련을 통해 전차 운용 능력과 장병 한 명 한 명의 전투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인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20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정세를 고려한 에너지와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인도와의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인도 정상회담에 이어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장관급 경제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조선과 금융, 인공지능, 국방, 방산 등 전략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광물, 원전, 청정에너지 등 전략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의 중동 정세를 고려하여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양국 정상이 중동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중동 지역의 안정과 평화 회복이 세계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영내 평화와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도의 역할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그간 인도 정부가 보여준 일관된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앞으로도 한반도와 영내 평화를 위해 인도가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상회담과 함께 한국과 인도 정부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개선 협상 재개 공동선언 등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15건의 문건을 채택했습니다. 인도 국빈 방문을 마친 이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해 현지 시간 22일 또럼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철환입니다. 중국군 유해 송환 행사가 국방부 차관이 참석하는 공개 행사로 개최됩니다. 국방부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제13차 중국군 유해 송환 인도식 행사를 개최하고 올해 발굴된 유해 12구를 중국 측에 인도합니다.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송환된 유해는 모두 1,011구에 달하며 올해는 특히 양국의 선린 우호 정신을 반영해 3년 만에 차관급 공개 행사로 열립니다. 외교부와 국방부가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미주 지역 방산 협력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21일 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원종대 국방부 차관보 공동 주재로 열린 방산협력 네트워크 회의에는 방위사업청과 미주 지역 공관들도 참여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가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절차를 앞두고 K방산 외교의 주요 권역으로 부상한 미주 지역 방산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6월 말 최종 사업자가 발표가 예상되는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은 우리나라의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과 경쟁 중입니다. 국군 외상센터가 20일 개소 4주년을 맞았습니다. 센터는 개소 이후 현재까지 1,607명의 민군 외상 환자를 치료하며 장병과 국민을 아우르는 외상치료 핵심 거점으로 거듭났습니다. 보도에 이채원 기자입니다.
국군 외상센터는 총상과 폭발상 등 군 특수 외상에 대응하고 군내 중증 외상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설립된 외상진료 전문기관입니다. 일반적인 권역외상센터와 달리 전국 단위 환자 수용이 가능한 체계를 갖췄습니다. 군은 의료종합상황센터를 통해 군내 환자 발생부터 후송 치료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뿐만 아니라 민간 응급 환자까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의료종합상황센터는 환자의 중증도와 시간적 긴급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적의 후송수단과 치료기간을 신속히 결정함으로써 골든아워를 확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군외상센터는 2022년 개소 이후 현재까지 1,607명의 외상 환자를 치료했으며 이 중 중증 외상 환자는 307명에 달합니다. 생존율은 98.1% 수준으로 향상됐고 헬기 수송도 221건을 수행하는 등 군 외상치료 역량을 지속적으로 축적해왔습니다. 2023년부터는 민간인 외상 환자도 수용해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했으며 2024년 2월 국가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을 땐 민간인 응급진료를 전면 실시해 990여 명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국군외상센터는 고도의 수술 역량으로 군 외상 치료의 우수성도 입증하고 있습니다. 2022년 폭발물 사고로 발목 절단 위기에 놓인 육군 장병에 대해 세계 최초로 발 뒤꿈치 동종골 이식 수술에 성공해 가벼운 뜀걸음이 가능한 수준까지 재활에 성공했습니다. 센터는 그동안의 성과를 발판 삼아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 3D 프린터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외상치료 체계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환자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과 진단치료 지원 시스템, 원격 협진 및 디지털 기반 진료 체계를 강화해 외상진료의 신속성과 정밀성을 한층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이채원입니다. 기갑부대가 전장의 양상을 도시로 확장하며 실전 대응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 2기갑여단 불사조대대는 도시지역작전 훈련을 통해 근접전투 상황에 대비한 전투기술을 숙달했습니다. 차성효 기자입니다. 장병들이 무서운 기세로 대항군을 압박하며 건물 안으로 진입합니다. 이에 질세라 대항군도 기관총을 연사하며 위협을 가합니다. 육군 2기갑여단 불사조대대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 동안 도시지역 작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불사조대대원 17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분대 단위부터 중대 단위까지의 팀워크 강화와 현대전 전투 환경 적응 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대원들은 도시 전투에서 요구되는 작전 수행 절차를 익히고 개인과 팀 전투 기술을 숙달하기 위해 공격과 방어로 나눠 쌍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탁 트인 전장에서 강점을 보이던 기갑부대가 이번 훈련에서 복잡한 도시 한복판을 누비며 막강한 근접전투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공정한 판단을 위해 훈련장 곳곳에 교전 심판관이 배치돼 환자와 사망자를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등 전장과 유사한 상황을 조성했습니다. 도시 지역 작전 훈련에서 교전 심판관은 원활한 훈련 진행을 위해 전술 및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교전 결과를 객관적으로 판정합니다. 소부대 전투 지휘 능력을 배양하고 현대전의 복합적인 전투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실시했습니다. 부대는 상황 조치 능력을 기르기 위해 전투 부상자 훈련 상황도 부여했습니다. 경상자 발생 시 부상 부위를 실제로 처치하며 실제 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부대는 이번 훈련이 기갑부대에서 요구되는 전차 운용 능력뿐만 아니라 각 전투원의 근접전투 기술을 숙달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평소 경험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은엄폐 기술과 작전을 숙달하며 우리 불사조대대의 전투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고 복합적 위협이 증가하는 현대적 양상에 맞춰 개인 전투 기술과 팀 단위 전술 역량, 상황 판단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훈련에 임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주야 간 구분 없이 도시지역 작전 훈련을 지속하며 자유롭게 전장을 확장하는 기갑부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차성유입니다. 한미 군종 관계관들이 전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했습니다. 전상자 돌봄부터 정신적 외상 대응, 전사자 애도 지원까지 전시 군종 활동의 핵심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박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규모 전투 상황 속 다수의 전상자가 발생한 긴박한 순간, 한미 군종 관계관들이 의료진과 협조해 부상 장병을 돌보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장병과 주변 인원을 안정시키기 위한 종교적 지원에 나섭니다. 육군본부 군종실과 미 8군 군종실이 지난 13일부터 이틀 동안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실시한 군종 파트너십 훈련 현장입니다. 훈련 첫날 브라이언 올굿 육군병원에선 대규모 전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한 의무 시뮬레이션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The training took away skills that we would use in a combat environment, right? Caring for the wounded, nurturing the living, and honoring the dead. Those are three critical core competencies of why we exist as unit ministry teams. 참가자들은 실제 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전상자를 돌보고 장병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현장 대응 절차를 익혔습니다. 이튿날 열린 최정예 군종팀 선발대회에선 전투 스트레스 상황 대응과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의 판단 등 다양한 과제가 이어졌습니다. 또 실제로 이제 여러 윤리적인 딜레마나 또 그 상황 가운데에서 군종장교가 직면해야만 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시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지원을 요청하고 또 군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고 또 매우 실전적이다. 육군과 미 8군 군종실은 이번 훈련이 한미 군종 관계관들의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고 전시 장병 지원을 위한 실질적 협력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뉴스 박준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시한을 한국 시간 23일 오전까지라고 밝힌 가운데 벤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과의 2차 협상을 위해 현지 시간 20일 또는 21일에 파키스탄으로 출국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민영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시 휴전 기한을 미 동부 시간 21일 오후 8시가 아닌 하루 뒤인 22일 저녁이라고 정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7일 휴전에 합의한 가운데 당초 화요일인 21일까지가 2주 휴전 시한으로 여겨졌으나 기점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사실상 휴전 기간을 하루 늘려 잡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미국과 이란은 우리 시간으로 23일 오전 9시까지 휴전을 유지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매우 작다면서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는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합의 서명이 있을 때까지 해협을 열지 않겠다며 합의가 없다면 전투도 즉각 재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밤 또는 21일 오전에 종전 협상을 위해 파키스탄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란도 현지 시간 20일 밤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협상단 파견을 승인했다는 설이 돌고 있지만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협상단에게 미국의 이란 봉쇄 중단 없인 대화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라고 압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휴전 시한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다시 만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란이 아직 공식적으로 대표단을 보낸다고 발표하지 않으면서 협상 개최 여부와 정확한 일시 등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국방뉴스 이민형입니다. 최근 군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군 인권 보호관 제도가 자리 잡아가면서 장병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 교육 강화와 또 현장 중심 소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가인권위원회 오영근 군 인권보호관과 함께 군 인권보호제도의 운영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군인권 보호관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훈련소를 방문하는 등 현장 중심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데요. 네네. 현장에서 직접 장병들과 소통하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군 인권 보호관으로서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직접 만나보면 군 인권 환경이 과거와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체감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훈련소처럼 군 생활의 출발점이 되는 공간입니다. 장병들이 입영 초기부터 자신의 권리와 권리 구제 절차를 알고 시작하는 것은
이후 군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군인권보호관제도 출범 직후 육군훈련소를 방문해 입영 장병과 가족들에게 제도의 기능과 상담, 진정 절차를 직접 안내했고 올해 3월에도 또다시 훈련소를 찾아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네, 군 인권보호관 제도가 운영되면서 진정 접수와 권리구제 사례도 꾸준히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현장에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군 인권보호관 제도의 가장 큰 의미는 군 내부의 문제를 외부의 독립된 기관에 이야기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마련돼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기능도 단순한 사후구제에 머물지 않고 사전 예방 기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먼저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도입되면서 방문조사 대상과 권한이 확대되었습니다. 제도 도입 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군 영창, 군 교도소만 방문조사를 할 수 있었는데 도입 이후에는 전 부대를 방문할 수 있게 되어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조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조사 권한 확대 이외에 군 사망 사건 입회 기능이 도입됐는데 지난 3년간 군 사망 사건 165건을 입회하였습니다. 군 사망 사건 입회는 사후 구제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서 사망 사건 조사 과정이 절차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유족들이 인권위의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현장 상황과 유족들의 사정을 세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네, 최근 우리 정부에서도 장병 생명과 또 안전, 인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군 역시 안전관리 측면에서 또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예. 병영 생활 전반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요? 군의 안전관리를 단순한 사고 예방의 문제가 아니라 장병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인권의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의료 접근성과 정신건강 지원 체계입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군 내부 자원에만 의존하기보다 민간 응급의료 체계와 신속히 연계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고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관리도 더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망 사건이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단순히 수사 절차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부대 관리가 적절했는지, 국가가 장병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했는지까지 함께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군은 특수한 조직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권리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군 기관과 인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군에는 분명 규율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규율이 장병을 불필요하게 위축시키거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필요한 규율인지 장병들이 이해할 수 있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는 지휘와 관리가 이루어질 때 건강한 군기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존중에 기반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군 인권보호관 제도 역시 장병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군 조직을 만들고 건강한 병영 문화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오영근 군인권보호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7보병사단 의무대대가 21일 강원도 인제군 과학화 전투훈련단 훈련장에서 항공의무 후송 야외기동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은 안전통제위원회 응급환자 초동조치와 항공의무 후송 절차 숙달에 중점을 뒀습니다.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은 21일 삼함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임무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장병과 군무원을 격려했습니다. 김 총장은 삼함대가 실전적인 교육훈련으로 전투 임무 수행 역량을 높이고 전투 임무 위주의 부대 운용을 통해
싸우면 이기는 상승 함대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공군 17 전투비행단이 군사경찰 장병들의 실전 대응 능력을 기르고 최정예 전투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군사경찰대대 전투체력 평가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평가는 기초 체력을 검증하는 국군 체력검정 3종목을 기본으로 실제 작전 환경을 반영한 버피 테스트와 탄통 나르기 등의 고강도 서킷 트레이닝으로 치러졌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며 제법 쌀쌀한 아침에 황사까지 겹쳤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높은 구름이 많고 황사의 영향이 계속되겠습니다. 전남 및 경남 등 남부지방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9도, 계룡은 5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강릉은 23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남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후 다시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